돈 대신 우정을 택하겠다. 해리 케인. 손흥민 눈물겨운 우정 보이자 구망관중 오열 난리난 토트넘. 모우라는 지난 2018년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올 시즌까지 6시즌을 활약했다. 토트넘은 지난 19일 모우라가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돼 팀을 떠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올 시즌 최악의 한 해를 보낸 토트넘. 아직 마지막 1경기를 남겨놓기는 했지만 다음 시즌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 토트넘에는 새로운 감독, 새로운 단장, 그리고 새로운 선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팀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모우라에 이어 그동안 토트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들의 충격적인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토트넘의 전설 해리 케인이다. 무관에 지친 케인이 올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보도가 꾸준히 터지고 있다. 특히 현지 언론들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에 실패한다면 케인이 토트넘과 이별할 것이라 전망했다. 토트넘의 UCL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다. 케인의 행선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리 생제르맹, PSG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핵심 선수 손흥민의 이별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근 영국의 BBC는 토트넘은 새 감독을 물색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고 케인과 손흥민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미국의 클러치 포인트가 21일 한국 시간 한국의 공격수 손흥민이 올 시즌이 끝난 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어두운 시즌을 보냈다.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 손흥민은 올 시즌 46경기에 출전해 14골을 넣었는데 그가 토트넘에 데뷔한 이후 가장 낮은 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손흥민은 2015에서 16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그해 8골을 기록했다. 이후 폭발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21골, 18골, 20골, 18골, 22골, 24골을 성공시키며 토트넘 간판 공격수의 의용을 뽐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EPL 23골로 득점왕에 올랐다. 그런데 올 시즌 EPL 10골, 총 14골에 그쳤다. 이 매체는 또 토트넘은 모우라와 결별을 발표했다. 게다가 케인은 맨유와 강하게 연결돼 있다. 손흥민마저 토트넘을 떠난다면 다음 시즌 토트넘은 완전 다른 최전방 공격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손흥민과 케인은 EPL에서 가장 성공적인 듀오 중 하나다. 그들의 조합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조제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로 이어질 때까지 일관성이 있었다. 토트넘 공격의 근본이었다. 모우라가 떠났고 케인도 떠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적어도 한 시즌은 손흥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우승과 거리가 멀고 다음 시즌 UCL까지 놓친 사실을 고려한다면 손흥민 또한 오는 여름 토트넘에서 퇴장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2. 피치클락 도입, 구구단 찬성 염경엽 감독, ML 새 규칙, LG에 유리하다. KBO, 한국야구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오는 6월 회의에서 메이저리그 새 규칙 도입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적용되고 있는 새 규칙은 피치클락과 견제구 횟수 제한, 그리고 베이스 크기 확대 등이다. 여기에 투포수가 전자기기로 사인을 주고받는 피치컴 도입과 수비 시프트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치클락은 주자가 없을 때 15초, 주자가 있을 때 20초 이내에 투구 동작에 돌입해야 하는 규칙이다. 타자들은 최소 8초가 남았을 때 타석에 들어가야 한다. 포수 뒤편 전자시계로 시간이 게시된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여기에 견제구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스 크기는 기존 가로 세로 15인치에서 18인치로 확대했다.
실행위원회를 통한 공식 논의에 앞서 스포츠 경향 영상 채널 최강 볼펜에서 19단 단장에게 전화 설문을 한 결과 피치클락 도입을 놓고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이 나왔다. 9개 구단 단장이 도입 찬성을 한 가운데 한 구단 단장이 답변 보류를 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수도권 A 구단 단장은 미국이 한다. WBC 같은 국제대회에 적용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방 B구단 단장은 경기 시간 단축이라는 기본 과제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는 지난 4월 9이닝 경기 기준 평균 28분이 줄어 평균 경기 시간 2시간 37분을 기록했다. 베이스 크기 확대 여부를 놓고도 대다수인 8개 구단 단장이 찬성했다. 이 역시 큰 논쟁 없이 KBO 리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스 확대를 놓고 수도권 C구단 단장은 베이스 크기가 우선은 도로와 연관성이 크지만 그보다는 부상 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베이스 크기 확대 효과로 2루 도루 상황에서 야수와 주자 사이의 충돌 접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견제구 횟수 제한을 놓고는 적잖은 구단이 보수적 반응을 보였다. 찬성 3개 구단에 반대 3개 구단, 보류 입장을 보인 곳이 4개 구단에 이르렀다. 지방 D구단 단장은 견제를 늘 하는 게 아니고 할 때는 해야 한다. 2회로 제한하면 배터리와 주자, 타자, 벤치 사이에서 미묘하게 움직이는 야구의 맛을 잃을 수 있다.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피치클락과 견제구 횟수 제한이 연동돼 있다는 게 함정이다. KBO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피치클락과 견제구 횟수 제한은 완전히 따로 가기 어렵다. 본격 논의가 된다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피치클락이 다시 초기화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견제구가 잦을 경우에는 피치클락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10개 구단 단장 설문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것 하나는 몇몇 구단 단장이 메이저리그 새 규칙 도입을 전제로 올 시즌 LG위 뛰는 야구와 작전 야구위 유불리를 언급하며 의견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한 단장은 올해 같은 시기라면 베이스 확대로 LG 야구가 날개를 달 것이라고 밝힌 반면 또 다른 단장 LG 야구는 작전이 많다. 메이저리그식 피치클락을 적용하면 커뮤니케이션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LG에서 일정 부분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 구단에서는 도입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차명석 LG 단장은 설문에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염경엽 LG 감독은 지난 21일 관련 질문에 메이저리그 규칙이 적용돼 우리에게 불리할 게 없다. 베이스 확대도 있지만 견제구 횟수 제한이 적용되면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고 말했다. 염 감독은 작전 교환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클락 문제를 놓고는 모든 구단이 똑같은 조건이다. 맞출 수 있다. 우리만 어려울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메이저리그의 새 규칙들이 어느 시점 어떻게 도입될지 예단은 어렵다. 피치클락을 놓고도 몇몇 구단 단장은 타자 8초를 이걸린다. 우리나라 타자들 습관을 고려하면 1에서 2초는 여유를 더 주는 방법 같은 보완책도 살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세부 내용에서는 구단별로 이견이 나온다. KBO 관계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 퓨처스리그에서 모두 테스트를 하고 1군에 적용할지 1군 시행을 더 서둘지 논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또 김하성 포지 연속 안타 폭풍 질주로 쐐기 득점까지 팀 BOS 7에서 0 완파 SD 리뷰 김하성 28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4경기 연속 안타와 함께 쐐기 득점까지 올리며 팀의 완승에 힘을 보탰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22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페코파크에서 펼쳐진 보스턴 레드삭스와 2023 메이저리그 MLB 홈 경기에서 7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샌디에이고는 4연패에서 탈출, 21승 26패를 마크했다. 순위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다. 보스턴은 4연승을 마감한 채 26승 21패를 기록했다.
순위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4위다. 김하성은 6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 1득점으로 활약했다. 최근 4경기 연속 안타 행진. 김하성은 올 시즌 타율 0.236, 144타수 34안타를 유지했다.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0.687, 4홈런 15타점. 샌디에이고는 1회에만 대거 4점을 뽑으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선두타자 타티스 주니어의 볼넷과 후속. 크로네너스의 투수 실책으로 인한 출루. 보가치의 볼넷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잡았다. 1사 후 카펜터가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냈다. 계속된 1사 만루 기회에서 김하성이 첫 타석을 맞이했다. 그러나 초구 4구째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그러나 샌디에이고는 다음 타자 오도어가 싹쓸이 3타점 적시 2루타를 장렬시키며 4에서 0까지 달아났다. 샌디에이고는 3회 2점을 추가했다. 1사 후 소토의 중전 안타를 친 뒤 카펜터가 바뀐 투수 리차드 블레이어를 상대로 초구를 공략, 5월 투런 아치를 그렸다. 6에서 0, 카펜터의 시즌 4호 홈런. 이어 김하성이 두 번째 타석을 밟았으나 3루 땅볼로 물러났다. 김하성의 진가는 6회에 빛났다. 선두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유리한 볼카운트 3에서 1에서 닉피베타의 5구째를 공략.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냈다. 이어 김하성의 좌익수 방면 2루타 때 전력 질주를 펼치며 홈을 밟았다. 6에서 0에서 7에서 0으로 달아나는 쇄기 득점이었다. 김하성은 8회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타석을 맞이했으나 7구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이 샌디에이고 투수들은 더욱 힘을 냈다. 샌디에이고 선발 마이클 와카는 6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4탈3진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시즌 5번째 승리, 1패를 따냈다. 이어 톰 코스그로브, 닉 마르티네즈, 조시 헤이더가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1이닝씩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6안타를 친 타선에서는 오도어가 4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펄펄 날았다. 반면 보스턴은 선발 클루버가 2와 3분의 1이닝 3피안타 3볼넷 1탈3진 5실점, 1자책으로 흔들리며 패전의 멍에를 썼다. 시즌 6패째, 2승. 보스턴은 요시다와 타피아, 맥과이어가 멀티히트로 분전했다. 요시다의 이날 성적은 3타수 2안타 1볼넷 1삼진. 타율은 0.303, 152타수 46안타, 6홈런 28타점. 보스턴은 샌디에이고보다 한 개 많은 7개의 안타를 쳐냈지만 집중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삼켰다.